네, 여러분 교재요. 그죠? R1 교재입니다. 리딩 토닉 1번 교재예요. 그쵸? 이거는 똑같아요. 유형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문을 읽어서 이해를 하고 독해를 한 다음에 문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 단계로 갈 겁니다. 크게 보면 독해를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그건 안 할 거예요. 문장 써놓고 막 이렇게 주어 찾기, 동사 찾기 이거는 그냥 문법에서 보는 걸로 하고, 첫 번째 단계는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도대체 시험에서 어떤 유형의 질문들을 주로 하나. 되게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 있는데 아마 저는 알지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프랑스의 루이 알티세르라는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problematic. problematic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제의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제의 틀이 이런 얘기예요. 질문이 무언가, 질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안에, 질문 안에 해답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냐 그 안에서 솔루션이 이미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유형별 문제풀이라는 건 이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가, 우리가 그 문제가 나오는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말은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표현은 바꿀 수 있지만은 요런 유형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지문을 분석하게 시키는 거야. 이런 거를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에 독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물론 이것만 보지 않고 보면서 지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글의 구성이고 이런 걸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형별 문제풀이가 끝난 다음에 뭐 하려면요. 그렇죠? 글의 구성. 그렇죠? 글의 구성. 그래서 글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글의 종류.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글의 종류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험생으로서 여러분이 접하는 글의 종류는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능 입시할 때 그 언어 수업 들었죠? 여러분 뭐가 재밌었어요? 문학이 재밌었어요? 비문학이 재밌었어요? 미국이 뭐가 좋았어요? 비문학하고 문학 중에 어느 게 좋았어요? 둘 다 싫었죠? 혜진이는 비문학하고 문학 중에 뭘 더 좋아해요? 문학이 더 좋아요? 비문학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문학을 좋아한다는 거는 이건 약간 공부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덕후적인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만약에 여러분 편입 영어 지문이 문학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초토화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영어 지문이 막 시가 나와요. 영시가. 그렇죠. 소설 잘라서 나와요. 여러분 그거 어떡할 건데요? 그럼 여러분 초토화 돼요. 그 공부량이요. 영비문학 다 공부해야 돼요. 세계문학을. 다행히도 언어영어과는 달리 편입에서는 거의 80에서 90%가 뭐예요?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은 딱 해서 딱 가장 크게 두 가지뿐이 없어요. 뭐하고 뭐? 설명, 논설. explanation, 설명하는 거나 argue,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 이게 거의 80, 90%예요. 그렇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야? 간혹 가다가 어쩌다 문학, 그렇죠? 아니면 실용문이나 어떤 그 특수 유형들, 실용문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편지글, 연설문, 아니면 뭐 또 뭐 있냐, 광고글 이런 것들이 나올 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언어 영역만큼 그렇게 다채롭지 않다는 게 여러분의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가장 빈출하는 유형들 또는 꼭 독해를 푸는데 알아야 되는 유형들을 익힌 다음에 글을 분석하는 걸 연습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형별 문제풀이 독해 전략입니다. 1장 보겠습니다. 1장. 이론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재밌게 써놨는데 어떻게 써놨냐면요. 약간 기존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전형적인 독해책에 구분된 거랑은 다르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보면 주제와 요지 문제풀이법이라고 써놨습니다. 원래 비법이란 말 안 좋아하는데 자꾸 이런 거 써야 된다고 그래서 비법 썼는데 비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니까 주제와 요지. 제가 이거 제목 보면서 왜 전형적이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아세요? 몰라요?
보통 대부분의 독해 교재들은 어떻게 나냐면 주제, 요지 하나를 더 써요. 뭘 쓸까요? 주제, 요지 하나 더 뭐요? 제목. 그렇죠? 그래서 주제, 요지, 제목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시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근데 저는 제목은 주제, 요지에 꼭 같은 유형으로 넣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주제와 요지는 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제목도 완벽하게 똑같다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체감이 안 갈 거예요. 주제, 요지, 제목 중에 상위권 학생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도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제목이에요. 제목은 까리예요. 이것도 이럴 것 같고 저것도 되게 까리합니다. 제목 문제가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근데 왜 제목 문제가 굉장히 많이 틀리는 줄 압니까? 제목이 주제랑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동되는 거예요. 제목 문제는 주제와 요지와는 동일할 수도 있지만 상이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독해에서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어진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 이거 봐세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쫓기듯이 읽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굉장히 친근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쫓기듯 그렇게 그렇죠? 이거 뭡니까? 그렇죠? 그냥 자꾸 번역하듯이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읽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구조, 그렇죠? 전체적인 구조라는 거는 선생님, 선생님 읽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읽어봐야지 구조를 알지 어떻게 구조를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웃긴 얘기 해줄까요? 옛날에 제가 어느 학생이 이건 뭐 여러분과 관계없는 얘기긴 하지만은 리스닝 테스트 같은 거 할 때요. 여러분 리스닝 테스트 할 때 다음에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재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어떤 설명문이나 대화문이 있는 경우에는 물어보는 핵심의 요지가 앞부분보다는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잘 듣고 집중해서 듣고 답을 찾아보세요 라고 나와요. 어느 학생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잘 들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대화가 나오고 있으면 듣고서 어디가 끝나지 끝나봐야지 끝난 걸 알죠. 들으면서 첫 줄이 끝일지 10줄 뒤가 끝일지 모르잖아. 리스닝이니까 텍스트가 없으니까 들으면서 어떻게 이게 대화의 마지막 부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갑니까?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잘 들어. 그러면 대화가 끝나봐야지 그게 마지막 부분인지 알죠. 끝나기 전에 마지막 부분인 거 어떻게 미리 아냐고요.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물론 맞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으라고 그러면 대화가 끝나야지만 사후적으로 우리가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알지 대화가 되는 도중에 마지막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왜 그 문제풀이 팁에는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쯤은 끝이겠구나. 이걸 아니까는 끝부분이라는 거지 뭡니까? 그죠? 시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떤 대화는 10분 대화 있고 어떤 건 5초 대화 있고 이렇게 그러시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뭐 있어요? 글의 종류, 글의 전개 방식. 우리가 지난 교재에서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글의 종류, 그렇죠? 설명문이네, 논설문이네, 그렇죠? 이러면 우리가 어때요? 이거 두괄식이네, 미괄식이네.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글 전체의 구조가 어떤지 알 수 있고, 이거 통념 비판이네. 어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 그러나 다음에 핵심적인 게 나올 수 있겠네. 이해가요? 결론적으로 한 말이 있네. 그럼 이 다음에 핵심적인 게 나오겠네. 이런 걸 파악하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시그널들을. 독해는 보통 요 말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독해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면적인 방법하고요. 입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평면적으로 해석을 해요. 평면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글자 하나, 지문 하나를, 문제 하나하나를 다 동등한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한국어를 예를 들게요.
한국 사람이 한국 그 신문 같은 거 읽을 때요. 그렇죠. 신문 같은 요즘 신문 종이 페이퍼 베이스로 안 읽긴 하지만은 종이 신문을 읽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모든 문장을 똑같은 비중으로 있습니까? 쓱 보다가 이거 중요하네. 그러면 여기를 강조해서 읽고 필요 없어 넘어가나 이것도 중요하네. 이렇게 읽죠. 그럼 입체가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을 강조시켜서 듣고 필요한 거는 좀 느슨하게 보고 그게 돼야지 빠르게 그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전체적인 구조 또는 이 저자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 왜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얘기 왜 하는 거지? 무엇에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something or somebody 잊어보세요. 메인 아이디어는 소재와 메인 아이디어 이렇게 보면 돼요. 소재는 이거예요. something or somebody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인가 또는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카메라로 촬영할 때요.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지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something or somebody죠. 이게 소재예요. 그리고 이 something or somebody가 어떠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뭐가 돼요?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 주제, 소재를 파악한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내려가면 모르는 단어가 있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더라도 글 전체 흐름의 대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꾸 번역으로 한 단어 모르고 한 문장 해석 안 된다고 글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사지 내지 오지선 대형인 편의명어 문제는 이 정도의 지식만을 가지고도 넉넉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줘요. 오케이? 이해갑니까? 여기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잘 들으세요. 저는 독해 문제 유형을 물론 이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책에 있는 거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해 둔 거고 이 포괄적인 걸 압축시킨 거예요. 압축시킨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유형이 독해 문제 유형이 제너럴한 문제들이에요. 두 번째가 물론 독해 문제가 이거 세 개뿐이 없어요 라고 하면은 그렇죠 난리치겠지만은 일단 제가 강의를 굉장히 오래 해본 경험으로는요 여러분한테는 아무리 정확해도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얘기 안 해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정확한 내용이라도 복잡하면 얘기 안 해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요거 세 개 기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뭐라 불러요? G 예를 들어 GF 예를 들어 SF 이렇게 부릅니다. 됐어요? 앞으로 이거 SF 유형의 문제죠. GF 유형의 문제죠. G형, 제너럴 형태의 문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유형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너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제, 요지, 제목, 분위기, 어조, 글의 종류, 글의 목적, 그렇죠? 작가의 심경. 여러분 대충 알겠어요?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요? 주제, 요지, 제목, 분위기, 어조, 종류, 목적, 심경이야. 됐어요?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제너럴이라고 했을까요? 왜 제너럴 타입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지문 전체의 특정한 부분을 꼼꼼하게 밑줄 쳐서 푸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대충 이게 어떤 내용의 주제를 가진 거다. 대충 무슨 분위기다. 러프하게 전반적인 분위기만 파악하면 답이 나온다고요. 특정한 부분 찾아가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고요. 특정한 내용을 밑줄 치면서 요거랑 일치하니까 이게 아니고 이 글의 전반적인 분위기만 알면 돼요. 이런 내용의 글들은 아주 뭡니까? close up, 그쵸? zoom in해서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다볼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대충 이거 무슨 내용 얘기하는 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잡아내요. 문제가. 그래서 제너럴입니다. 그러면 이 제너럴에 반대되는 문제가 뭐죠? 스페시픽이에요. 구체적인 문제예요. 그 제너럴에 반대되는 문제가 저는 무슨 문제라고 하면 팩트 문제예요. 팩트는 내용이 일치하는 걸 찾는 겁니다. 내용 일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내용 일치하는 거. 하나가 GF, 하나가 SF예요. 그런데 GF는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요. 이게 뭡니까? 지칭, 밑줄, 빈칸 또는 문제가 구체적인 것. 이런 게 SF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칭, 밑줄, 빈칸, 문제가 구체적인 거.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을 주고 밑줄을 쳐놔요. 어떤 단어를. 그러게 이게 지시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가야 알 만한 말은 무엇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지시어가 뭘 이야기하죠? 또는 어떤 문장 같은 거 밑줄고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해가요? 이런 것들은 글의 주제를 파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밑줄이나 문장이나 또는 빈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주변에서 그것이 뭘 지칭하는지 앞뒤 문맥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잡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너럴 문제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전반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빈칸이나 밑줄 주변을 뒤집니다. 주변을. 찾아서 푸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 엔진룸에 관한 글이 쫙 있어. 아주 긴 게.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밑줄 친 디스 인젝터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밑줄 친 디스 인젝터의 기능, 이 인젝터의 기능은 뭘까? 그러면 다이냐? 아니죠. 디스 인젝터 주변에서 얘가 뭐 하는지 그것만 찾아서 답 찾으면 되겠죠. 이게 스페시픽 팩트라는 거, SF요. 그래서 이건 SF는 여러분이 되게 좋아요. 이건 무슨 문제랑 되게 유사해요? 논리 문제 푸는 거랑 유사해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써놨죠. 어떤 경우? 문제가 구체적인 것.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문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면은 어려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길고 복잡하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in 1992, 그렇죠? 1990년 what made her leave her hometown for the States 이렇게 나와요. 1992년에 왜 그녀는 집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물어봤어? true, not true도 아니고 아니죠. 1992년에 왜 그녀는 집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죠? 그럼 여러분 지문 다 읽어요? 어디 찾아가면 돼요? 지문에 1990이 나오는데 찾아가서 거기 그녀가 떠난 이유만 거기만 읽으면 될 거 아니야. 이것도 SF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얘예요. 얘는 뭐죠? 딱 두 가지로 나와요. 한 세 가지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True, not true, infer. 이렇게 나와요. 뭔지 알겠어요? 이 유형이 뭔지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According to the passage, 지문에 따르면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or not true can be inferred. 그죠? 지문에 따르면 다음 보기 중에서 맞는 걸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추론 가능한 걸 고르세요. 얘는 어때요? 이거는 팩트 문제죠. 팩트 문제는 이제 범위가 정해졌어요? 아니면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되죠. 그렇죠? 요 세 가지가 독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다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걸로 알보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왜 얘기를 해주냐면은 요 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요 얘기요. 글의 구조와 주제를 파악한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내리면 모르는 단어가 있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어도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대의를 파악할 수 있다.
사지선다, 오지선다의 편입영어에서는 이 정도 지식만으로도 넉넉히 풀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제너럴 타입의 유형은 그렇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몰라도 글이 대충 무슨 말인지 알면은 답차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간혹 가다 보면은 영혼이 없이 읽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가 뭔가 하면 다음 글의 분위기로 알맞은 것은 근데 막 선생님 첫 번째 문장에 이게 좀 문법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요? 문제가 그 글을 어떻게 읽어도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해 드렸지만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솔루션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솔루션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는 이 세 가지 타입만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문제 세 가지 유형. 주제는 글의 핵심적인 내용, 즉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무엇에 관한 것인지 또 무엇이 아니고 모두 돼요. 누구에 관한 글인지 이것 되겠죠. somebody인지 something인지. 그리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제에 주목하고 이거 왜 이랬을까? 영어의 대부분의 글들은 어떤 경우가 많으니까 두괄식 아니면 미괄식이 많기 때문에요. 이해가? 두괄식 아니면 미괄식이 많기 때문에 첫 문장 마지막에 주목하고 또 반복되고 자주 언급되거나 반복되는 어휘가 있으면 핵심적인 어휘죠. 왜요? 반복되는 어휘가 있다면 이게 뭘 가능성이 높으니까 키워드, 핵심어, 이 글의 소재일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또 주제가 함축적인 경우에는 연결을 이용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생님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읽고요. 반복되는 거 찾아도 정확하게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있어요? 연결어. consequently, however, for example 이런 시그널을 보면서 for example 앞에 주제겠구나. consequently 다음에 주제겠구나. 그렇죠? however 다음에 주제가 나오겠구나. 이런 거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지 중 너무 지역적인 거나 그쵸 지나치게 비약적인 건 배제한다.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주목. 이건 마지막 탑에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이거 지난 다음에 설명했는데 다시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흥부전을 읽었어요. 흥부전. 흥부전을 읽고 물어봐요.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물어봤어요. 1번. 이 세상에는요. 진짜 못된 놈. 진짜 착한 놈. 그냥 극과 극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연주. 맞냐? 지훈.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2번. 죄 없는 사람과 동물을 괴롭히면 천벌받을 수 있습니다. 혜진,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요? 지훈이 어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흥부전 알아? 내용이 뭔지? 죄 없는 동물 괴롭히면 벌 받는 건 안 돼요? 왜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해 보세요. 흥부전을 읽고 왜 제가 흥부전을 얘기했냐면은 공통으로 아는 내용을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흥부전을 읽고 이 글의 주제는 물었는데 1번에 자, 진짜 나쁜 놈, 진짜 착한 놈, 다양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라는 걸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중에서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가 반반씩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근데 왜 반반씩 나오냐면은 여러분 솔직했죠? 들었을 때 틀리진 않는 것 같죠? 그 내용이 맞는 것 같긴 하죠.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죠? 뭔가 까리하죠. 우리가 이걸 뭐라 하면요?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그래요. 정말 매력적이죠. 그렇죠. 죄 없는 동물 괴롭히면 벌 받아요. 이것도 어때요? 흥부전에 나와 안 나와요? 이 얘기. 나오죠. 죄 없는 제비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놀부는 벌 받고 흥부는 고쳐서 복받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물 괴롭히면 안 되는 이것도 분명히 읽은 적 있는데 이용 있었는데 그러면 매력적이라고요. 근데 둘 다 답이 아니래요. 나중에. 그래서 물어봐요. 왜 아닌데요? 그러면 뭐 해설책이 써 있죠. 이 세상에 진짜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라는 그 주제는 흥부전의 주제로 쓰기에는 too general. 너무나 넓다. 동물 괴롭히면은 그렇죠. 천벌받아. 이거는 그 내용이 있긴 하지만 흥부전의 주제로 보기에는 too specific. 너무나 좁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답 만드는 방식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내용에 일치하지만 그거를 too specific 하게 보기를 만들어서 또는 too specific 하게 보기를 만들어서 오답을 만들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때요? too general
너무나 일반적으로 진술해버려서 답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아 그래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많다는 건 투 제너럴한 것 같아. 그리고 제비다리 뿌리터니까 동물 괴롭히지 말라는 것도 투 스피시픽한 것 같아. 설명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근데 만약 막상 내가 시험 볼 때 딱 보면서 이 보기는 저 지문에 있었지만 투 제너럴하군. 이건 투 스피시픽해. 이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왜? 급하게 대충 내용 러프하게 읽어놓은 다음에 저 보기 봤는데 이거 이런 내용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든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푸는 방식을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선택지가 너무 지엽적이거나 지나치게 비약적이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함정에 빠질 수 있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죠? 민국 어떻게 하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냐? 기억나요? 안 나요? 세모? 세모로 맞아볼래? 세모로? 산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길 가는 아저씨. 근데 기억은 하네. 길 가는 아저씨. 서양 뭐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로쿠 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너럴 스타일의 문제는 이 로쿠 거가 금덩어리예요. 로쿠 거. 로쿠 거 뭔지 아냐 모르냐? 김윤지. 로쿠 거 뭔지 알아요 몰라요? 로쿠 거 몰라 진짜? 너 슈퍼주니어 누군지 몰라? 슈퍼주니어 노래 로쿠 거 몰라? 정윤, 너 슈퍼주니어 로쿠 거 노래 알아 몰라? 몰라? 어쨌든 이겁니다. 자, 슈퍼주니어도 이제 원로 가수가 됐구나. 그쵸? 여러분한테는 슈퍼주니어도 원로 가수예요? 지금은 NCT야? NCT가 뭐의 약자라고? 몰라요? 무슨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 막 뭐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봅시다. 이런 거예요. 아까 흥부전을 읽고 이 세상에는 그게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주제가 왜 아닌가 하면요. 투 제너럴, 투 스피시픽 따지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쵸? 산이가 얘기한 것처럼 놓고 걸 어떻게 하는 거 하면요. 지문을 읽고 이게 맞는지 찾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지문을 쓰세요. 길 간 아저씨 불러요. 아저씨 오세요. 그때 아저씨 왔어. 그럼 왜? 그랬더니 아저씨 아무것도 모르죠. 몰라. 그럼 제가 주제 하나 드릴게요. 뭔데? 이 세상에는 나쁜 놈, 착한 놈, 극과 극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로 글 써보세요. 알았어. 아저씨 막 써요. 흥부전이 써졌어. 이럴 수 있어요? 아니죠. 흥부전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써지겠죠. 그러면 그 주제는 어때요? 너무 넓은 거예요. 아줌마 불러요. 아줌마. 죄 없는 동물 괴롭히면 처벌받아요. 이걸로 글 써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써. 근데 흥부전이 나왔네?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죠. 만약 써지더라도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리는 그 부분 말고는 나머지 안 써지겠죠. 그래서 요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비약적인 거를 배제하는 방법은 뭐가 가장 좋다? 이 로쿠거 방식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주제 요지 푸는 데 있어서예요. 오케이? 됐죠? 왜 이러냐? 그럼 한번 문제를 실제로 한 번씩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비법도 있고 제가 딱 유형별로 나눠드리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